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토트넘과 에버튼의 연장 접전 혈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FA컵 5라운드 16강전 에버튼과 토트넘의 경기였는데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에버튼이 토트넘을 5대4로 누르고 8강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경기 패배가 됐습니다. 이날 토트넘은요, 손흥민 선수가 거의 공격을 다 이끌었어요. 토트넘이 4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2골을 이제 어시스트를 해줬고 나머지 2골도 모두 그 골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공격 상황을 한번 보고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왜 토트넘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정말 산뜻한 출발을 했어요. 그 전반 4분에 첫 골을 넣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정말 휘어져 들어가는 그 코너킥. 계속 손흥민 선수는 코너킥을 그 상대 골문 앞쪽에 그 중앙 쪽으로 계속 강하게 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려들던 뭐 톱이라든지 산체스라든지 다이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케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헤더를 하면서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날도 전반 4분에도 그게 적중했습니다. 전반 4분에 코너킥을 올렸는데 그거를 앞에 있던 그 산체스가 달려들면서 헤더로 연결을 하면서 골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1대0 산뜻하게 출발을 했어요. 사실 토트넘은 이날 해리케인의 벤치에서 시작을 시켰거든요. 왜냐면 또 바로 3일 후에 맨시티 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리를 노리고 동시에 맨시티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려면 해리케인을 좀 아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해리케인이 부상에서 바로 복귀하고 이제 두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은 체력적인 안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세우고 손흥민 선수에게 그 공격의 조율, 공격의 출발점 역할 모두 맡겼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 전반 4분 만에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산체스의 골을 이끌어냈고요. 자기 자신도 시즌 12로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은 이제 전반 추가 시간에 나왔죠. 1대3으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골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골을 못 넣고 1대3으로 그러니까 2골 차로 진 채로 후반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쫓기고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반 추가 시간에 라멜라가 골을 넣으면서 3대2 한 골 차로 전반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좀 날카로운 스루 패스가 들어갔는데 이게 하필이면 수비를 보고 있던 그 에버튼의 예림이나 발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라멜라에게 연결이 됐고 라멜라가 슈팅을 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골은 인정이 됐습니다. 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골인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시즌 12호 도움이 그 라멜라에게 가는 도중에 예리미나의 발에 맞고 굴절된 그것 때문에 도움이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골은 도움이 없는 골로 그렇게 인정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는 물론 이제 날카로운 스루 패스 좋았습니다만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시즌 12호 도움을 놓친 그런 상황이 됐죠. 이제 그리고 3대2 상황, 한 골만 따라 붙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그 동점골 3대3을 만드는 동점골에 이끌어냈죠. 후반 12분이었는데요. 코너킥 찬스였습니다. 코너킥에서 날카롭게 역시 중앙을 향해서 잘라먹는, 그러니까 약간 중앙이 아니라 니어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차면서 중간에 우리 선수 맞고 들어가던 상대편 선수 맞고 자책골이 되던 어쨌든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진 코너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비가 잘라먹는 헤더로 잘 했는데 이거를 올센 선수가 막았어요. 쳐냈는데 그게 또 앞에 있던 그 다빈손 산체스 쪽으로 향했고 다빈손 산체스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슈팅 골을 만들어내죠. 이러면서 3대3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날카로운 코너킥 덕분에 3대3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 이것도 물론 도움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거의 도움에 버금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상당히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38분에 또다시 토트넘이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전에 또 한 골 허용을 해서 4대3 상황에서 패색이 짙었는데 토트넘은 네 번째 골을 만들면서 다시 동점을 만들거든요. 이때 손캐 조합이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제 코너킥 했다가 밖으로 나온 곳을 다시 볼을 받고요. 흔들고 난 다음에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 크로스의 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
수비수와 그리고 상대 골키퍼 키를 넘기는 이렇게 붕 뜨는 그런 크로스를 올렸고, 그 크로스의 종착지는 바로 에버턴 수비진들 뒤에 숨어있던 해리케인이었습니다. 그 크로스에 맞게 해리케인이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시즌 12호 도움을 기록하면서 또 4대4가 됐고요. 결국 90분이 끝나고 연장전으로 가는 그런 골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토트넘도 나쁘지 않았던 그런 공격력이, 공격 자체는 다 좋았으니까요. 또 손흥민 선수는 도움도 2개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날카롭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트넘의 수비진이었습니다. 5골이나 허용하면서 결국 4대5로 지는 그런 패배의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좀 묘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0으로 토트넘이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몰아쳤거든요. 좋았어요. 되게 토트넘의 공격력도 좋았고, 근데 상대 올센 골키퍼의 그 선방 쇼가 펼쳐졌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2번째 걸, 3번째 걸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손쉽게 이길 수가 있었는데, 올센 선수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골을 막아내면서 뭔가 역전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고요. 결국 에버튼은 36분, 38분, 43분 약 한 7분 사이에 3골을 몰아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골폭풍이었는데요. 여기에는 토트넘 수비진들의 바보 같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토트넘 수비진들 완전 자동문이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전반 36분에 칼버트 루인의 골이거든요. 토트넘 문전 앞에서 호이비에르가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는데 호이비에르가 그 볼을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냥 패스 받아가지고 그거를 잡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이제 패스를 놓쳐버리면서 에버튼이 볼 소유권을 잡아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스 3번을 통해가지고 결국에 칼버트 루인이 동점골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케이, 1대1까지는 이게 뭐 쉬운 경기가 아닐 거라고는 다 예상을 했으니까 1대1까지는 뭐 그냥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토트넘은 바로 2분 후에 또 실수를 통해서 골을 내주고 맙니다. 전반 38분이었는데 볼이 이렇게 떴어요. 근데 산체스가 정말 프리헤더를 이렇게 걷어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 헤더를 클리어를 하는 거를, 이게 이제 축구계에서는 세모 머리라고 하는데, 머리도 조금 더 이제 좀 격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헤더가 제대로 안 되면 저 선수 머리 세모다, 완전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뭐 세모 머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헤더가 제대로 안 가면서 이제 그 볼도 에버턴에게 갔고요. 결국 이 칼버트 루인이 볼을 키핑을 해서 정말 좋은 패스, 그리고 히찰리송이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이 산체스의 헤더가 좀 아쉬웠던 상황인데, 그 부분 진짜 하나의 수비진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이제 나오는지 그거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 43분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인데, 이때도 호이비에르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이비에르가 첫 번째 이제 그 상대 에버튼 선수가 가는 걸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뒤늦게 달려가면서 커버를 했지만 결국에는 반칙을 범했고, 주심 입장에서는 딱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호하게 너 반칙 PK 딱 이렇게 해서 PK를 딱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그루드손이 결국에는 골을 넣으면서 전반에 3대1까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뭐 전반 추가 시간에 결국 라멜라가 골을 넣어서 3대2가 되긴 했지만 1대0에서 3대1까지 가는 7분 사이에 3골을 내준 그 이면에는 토트넘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 그리고 정말 엄청난 실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대2가 됐죠. 그리고 3대3까지 됩니다. 후반 12분에. 그러면서 다시 토트넘이 뭔가 역전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때 또 토트넘의 수비진 실수가 나옵니다. 후반 23분이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시그루슨이 패스를 하는데 히찰리송을 아무도 막진 않았습니다. 이제 딴에는 뭐 옵사이드 트랩을 쓴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전혀 아무도 막질 못했고요. 히찰리송이 들어가는 거를 그냥 앞에 있던 산체스는 앞쪽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고, 도어티가 옆에서 어떻게든 견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뭔가 견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견제를 하나도 못하면서 뭐 히찰리송 온사이드 상황 볼 잡고 그냥 바로 슈팅해서 골 넣었죠. 이 포백의 간격 그리고 순간적인 수비 집중력 저하가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장 전반 7분에 결국 에버턴이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때
정말 토트넘의 얼빠진 수비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윙크스가 평범한 패스를 놓치면서 에버튼에게 볼 소유권을 내주고 말았고요. 이때부터 에버튼의 역습이 들어갔고 한 번 어떻게 막아냈어요.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때 토트넘 수비진들은 베르나르드가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걸 뭐 전혀 안 보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막을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베르나르드는 그냥 아무런 견제 없이 수비 뒷공간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뭐 어떡합니까? 그냥 패스 들어가고 잡고 슛 끝나는 거죠. 이거를 왜 아무도 못 잡았느냐, 왜 아무도 견제하지 않았느냐. 결국 토트넘의 수비가 상당히 얼이 빠져 있었고 토트넘의 수비의 집중력이 와르르 무너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 골을 많이 넣어도 골을 많이 더 허용하면 지듯이 토트넘은요 정말 어렵게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쉽게 골을 내주면서 결국 4대5로 무너지면서 FA컵의 그 우승을 향한 열망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토트넘은요 맨시티 원정을 가거든요. 과연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리뷰한 분석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